사과해요 나한테. 손톱 자국들이 다 찍혀 있어요. 안에도 다 말라 있어요. 안 되는 건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인공적인 유치한 복숭아 향이 나가지고 컬러는 진짜 예뻐요. 리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셜록이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N년째 올리브영 VVIP 골드 올리브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발견해서 우리 셜록이들에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제품 퀄리티가 조금 아쉽거나 저랑 취향이 살짝 맞지 않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좀 모아 와봤거든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예요. 롬앤 슬라이드인 싱글. 롬앤에서 새롭게 싱글 섀도우들이 출시가 됐는데 저는 가격이랑 퀄리티는 진짜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 10몇 개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슬라이드 케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인내심 테스트, 보살력 테스트하는 느낌일 정도로 진짜 불편해요. 싱글 섀도우도 불편한데 4구 섀도우 공용기도 있거든요. 4배로 불편해요. 그래서 왜 다른 브랜드들은 똑딱이 케이스를 쓰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가보시잖아요. 섀도우 테스터들 살펴보시잖아요. 손톱 자국들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종종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는 진정 산에서 아무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격이나 제품 퀄리티, 다양한 컬러 레인지까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케이스가 진짜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올리브영 가시면 1세대 로드샵에서 싱글 섀도우들이 진짜 기깔나게 잘 나오거든요. 대체제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롬앤이 한 끗 차이로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슬라이드 케이스를 만든 것 같은데 너무 불편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가지고 온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클리오 에센셜 립치크탭. 제가 오늘 입술에도 발랐는데 이 컬러는 버니 블러쉬라는 컬러입니다. 데일리하고 차분한 살짝 따뜻한 핑크톤이거든요. 예쁘죠? 컬러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것도요, 일단 이 케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양손을 사용해서 돌릴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다가 엄지에 찍혀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양손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손가락이 안 묻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리벤치크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뽀송하게 너무 글로우하게 잡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입술에 발랐을 때 내 입술에 각질이 더 잘 보여요. 아예 촉촉한 타입이면 각질을 조금 눌러줄 텐데 이 제품은 약간 세미글로우 정도의 제형이어가지고 입술 상태가 진짜 좋을 때 바르면 너무 예쁘게 발려요. 저도 오늘 각질 제거를 싹 하고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립보다는 치크에 약간 속감 도는 느낌으로 연출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엄청 무르지가 않고 약간 단단함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에 온기가 닿으면 살짝 멜팅되는 제형이거든요. 발릴 때는 실키하게 발리거든요. 보시면 은은하게 광 도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치크로 연출해주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컬러 예쁘고 제형 자체는 무난무난한데 역시나 이 슬라이딩 케이스가 약간 불편함의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솔직히 무지개 맨션이 생각이 나기는 해요. 신박한 브랜드의 컨셉을 레퍼런스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클리오 색깔이 묻어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 이거 보고 솔직히 다 무지개 맨션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클리오라는 브랜드에 짬바가 있는데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왔으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입술에 바를 때 손으로 바르면 오히려 밀착이 잘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핑거 브러쉬 있죠? 저는 필리밀리 932번 쓰는데 이거를 브러쉬에 그냥 묻혀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겨 주듯이 발라줘요. 그러면은 주름 사이사이에도 잘 스며들더라고요. 이거 컬러는 진짜 예쁘게 잘 뽑았어요. 저는 이거 구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버니 블러쉬 컬러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무지개 맨션 오브제 리퀴드 포이즈라는 컬러예요. 제가 무지개 맨션 오브제 리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베이스 립으로 요거를 써줬어요. 무지개 맨션 오브제 리퀴드를 거의 전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난히 포이즈 컬러만 컬러 캡슐이 섞이다 만 것 같은 약간 층분리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붉은 반점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도 이래가지고 이거 리뉴얼 됐는데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통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통도 이래요. 근데 유독 포이즈 컬러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투명 케이스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바로 때려 박으면 변색 이슈가 오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투명한 케이스는 립 서랍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근데도 포이즈 컬러만 이 난리법석이더라고요. 리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포이즈 컬러만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안 될까 싶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또 회전문인 게 무지개 맨션이 누디한 베이스 립 컬러를 진짜 잘 만들어요. 이 누디한 베이지 너무 예뻐요. 오브제 리퀴드
메이드 제형이 블러리하지만 약간 쌓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립펜슬 굳이 바르지 않고 요거 하나만 발라도 오버립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컬러 자체가 약간 누디하다 보니까 블러셔로 사용하기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컬러인데 안정성 이슈 때문에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요거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예요.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특히 메디힐 패드는 1+1 프로모션을 진짜 가성비 좋게 내놔가지고 그냥 한번 사볼까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 패드가 진짜 얇아요. 닥터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요거 쓸 때는 패드팩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패드가 얇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빨리 말라요. 저는 드라이 할 때 항상 패드팩을 해주거든요. 근데 메디힐 패드가 진짜 빨리 말라요. 그리고 이 패드를 한 3분의 2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안에도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워낙에 얇다 보니까 에센스가 머금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패드 안에 있는 에센스의 양을 조금 늘려주던가 아니면 패드를 조금 더 도톰하게 해가지고 패드가 에센스를 잘 머금을 수 있게 해주던가 이렇게 디벨롭 해주면 조금 더 사용감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쓰는 패드들이 워낙에 촉촉하고 쉽게 마르지 않는 패드들을 사용해서 그런지 유난히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는 가성비 좋은 거는 킹정, 근데 재구매까지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이 패드보다 같은 라인에 세럼이 있거든요.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세럼, 그게 진짜 좋아요. 메디힐 흔적 패드 써봤는데 사용감이 약간 아쉽다 싶으셨던 분들은 세럼 한번 써보세요. 세럼은 또 괜찮아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 입점은 안 돼 있는데 이 브랜드는 또 올리브영에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건데요, 풀리 쌀반죽 모델링 마스크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시트 마스크가 아니고 이게 모델링 마스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했거든요. 과자 봉지 뜯듯이 가운데 부분을 팡 하고 열어주면 위에 있는 쌀반죽이 이 쌀교수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스파츌러로 섞은 다음에 모델링 팩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박하죠? 여기까지는 사고 싶죠. 근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잖아요. 너무 안 말라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보통 모델링 팩들이 10분 안에는 다 굳거든요. 떼내려고 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한번 그냥 다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안 되는 건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 제품의 문제는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쌀교수 양을 줄이던지 위에 있는 쌀반죽의 양을 늘리던지 해야 딱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말라요. 피부과에서 모델링 팩 해주는 게 더 빨리 마르겠어요. 보통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모델링 팩은 이런 패키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섞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밑부분을 고무볼처럼 사용하는 거여서 그런지 섞는 게 불편하기는 해가지고 집에 고무볼이 있으시다면 그냥 요거 고무볼에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밑부분이 고무볼 역할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해요. 스파츌러로 섞으면서 손에 다 묻더라고요. 기획 의도는 너무너무 신박했는데 퀄리티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올리브영에서 모델링 팩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무조건 더마토리에요. 저 이번에 20개 생겼거든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요건데요, 커리실 실키 오일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헤어 세럼인데 커리실이라는 브랜드도 은은하게 소소하게 입소문 타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단 이거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인공적인 유치한 복숭아 향이 나가지고 단향에 쪄들어 있는 복숭아 통조림 향이 나거든요. 향기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일단 저랑 안 맞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형이 제 모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오일리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극 손상모 분들이 쓰시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손상모기는 하지만 제형이 무겁다 보니까 모발이 처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이름은 실키 오일 세럼인데 제가 썼을 때는 진짜 오일리해요. 그래서 제가 썼을 때는 제형 자체가 좀 헤비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만 쓰면 두피가 약간 간지럽고 두피에 뾰루지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했으나 중단해버린 그런 헤어 세럼입니다. 만약에 올리브영에서 헤어 세럼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나르카 젠틀 세틴 헤어 에센스. 이게 가벼우면서도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있고 무엇보다 향기가 너무너무 고급져요. 이 가격대에서 뽑을 수 있는 향이 아니야. 진짜 향수로 나와도 될 만하다 싶을 정도로 향기가 진짜 고급지거든요. 따스운 엠버리한 향이랑 포근한 머스크 향을 너무 배합을 잘했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진짜 영롱하고 고급져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몇 통이나 비웠는지 모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헤어 에센스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르카를 추천드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성공만 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우리 셜록이들의 장바구니에 있거나 이거 좀 사볼까 싶었던 제품이 있었다면 제 영상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히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잘 맞는데 이상이야. 님 말이 다 맞아요. 님이 짱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셜록이들 중에서도 나 올리브영에서 이거 샀는데 좀 잘 안 맞더라 싶었던 제품들 있다 하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